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거래량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세력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지표죠. 거래량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단순히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매도를 다 했는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량은요, 반드시 캔들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캔들과 거래량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이 추후 변동성이 생기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캔들을 참고하여야 일봉상의 자리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그 뒤에 수급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봉 LS를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상승을 갔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3월 달에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앞에서 있었던 이런 상승을 기억하고 또다시 상승을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나중에 이 거래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는 그 뒤에 가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거래량은 이렇게 그냥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고 변동성이 생기면서 나에게 수익 자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 단조를 보셔도 그런 구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다음날 이렇게 갭이 뜨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상승 구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런 상승을 만들고 주가를 내렸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해치성 이슈로 올랐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캔들을 참고해서 일봉상의 자리를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그 뒤에 수급이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차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래량은 대부분 90% 이상이 매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매집 구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후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만 유의미한 매매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캔들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발생하는 캔들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지 못하는 조건들을 가지거나 그 이후 거래량을 더 터트려야 하는 그러한 일봉상의 자리를 갖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익 구간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러한 흐름들은 매물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매물대에 대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 과거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량을 발생시킨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 캔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는지가 중요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들에게 매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금일 상승했던 현대약품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렇게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다가 오늘 또다시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윗꼬리를 크게 달기는 했지만 오늘 거래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종목인데 그 경우에서는 분봉상에서도 여러 가지 힌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당시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한양행, 현대약품,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 가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이 현대약품도 이 구간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항상 이런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캔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달성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했던 물량들을 정리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더 발생시켜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락하면서 흐름이 크게 없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발생을 했고 앞에서 대봉 LS나 한일 단조와 설명드렸던 것들과는 좀 다른 이유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 캔들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종목이고 오늘 그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다 못 팔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에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보통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변동성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수요일 날에 이렇게 거래량이 하락하다가 나오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이 이후에 오늘날의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이 종목을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흐름을 돌리는 갑자기 발생하는 한 2,500억 정도 되는 이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과연 이 캔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 캔들보다 더 위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거래량은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위치와 함께 봐야 하고 똑같은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이 밑에서 터지는 것과 위에서 터지는 것은 의도 자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위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캔들에서 발생한다면 대부분 거기가 고점이 되고 세력들이 파동을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 쿠폰 관련주인 코나아이의 경우에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더 만들어내는 듯 했으나 이후 무너지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예전에 돌파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개인들이 받아갈 수 있는 시간과 상승이 많이 나왔다면은 거기에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많은 개인들이 이 위에서 매수를 했을 거고 거기에서 수급을 넘기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 구간을 다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내려가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절대로 눌림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작년에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터졌던 이러한 거래량이 아니라 위에서 발생하는 이 엄청난 거래량이 돌파 구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위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건 맞지만 물량을 많이 넘기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한번 맞으면은 회복이 어려운 자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 손절 물량을 다시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세력들로 당연히 개인들에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가는 매매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구간은 반드시 매매를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았고 거래량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 종목을 주목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 거래량을 만드는 세력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가 대부분 개인들에게 매도를 하기 위함이고 그 자리를 판단해 볼 때 더 올려야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 흐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즉 개인들이 많이 받아가서 거래량도 많이 터져서 끝날 수도 있는 종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멤버십에서 매집과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의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